기묘는, 자, 평관을, 자, 이게 기묘가 12운성으로 병입니다, 병. 병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지에, 자, 좌우묘유는, 그죠? 다 로강이 된 거거든요. 자, 묘는, 을목과 인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잖아요, 다. 정편. 정편관을 혼재해가지고 로왕으로 들어있어서 이 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강하고 예민하다.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성격이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이 혼잡하기 때문에 정편을 같이 뒀다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구설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 구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묘목은 현침이잖아, 현침. 현침이면서 편관입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나를 극하는데, 그래서 아주 강하잖아요. 혼재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현침이라서,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 남편의 덕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 이렇기 때문에 기묘일주는 늦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 연애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애생활을 많이 하되 많은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그게 다 액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생활을 많이 하고 결혼은 늦게 해라. 결혼은 늦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상으로 나이가 좀 나보다 좀 많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남자가 뭐 한번 그죠?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문제가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지?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기묘는 여자가 조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강하고 로왕을 뒀으니까 거기다 현침이라서 보통 악부라 그러죠. 좀 나쁜 남자, 나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 남편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될 가능성도 많더라.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할 적에도 이혼이 쉽게 안 됩니다. 기묘일주는 남편이 쉽게 안 놔줍니다. 도장 잘 안 찍어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인을 써놨네. 갑이네.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중에는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랑 합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안명합한 거라 그러는데 합이 되어 있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남편이. 그래서 이혼도 어렵다. 이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되 좀 어렵게 이혼을 한다는 거죠.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궁이잖아요. 그죠?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정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편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명인 같은 경우에 남편이 둘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혼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헤어졌다 다시 이렇게 여러 번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좀 늦게 해라는 겁니다. 늦게 하고 연애 생활을 많이 해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뭐 남자친구 애인들이 다 정관편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액땜을 미리 해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생활을 많이 하고 결혼은 늦게 해라. 10,000원.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도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뭐 10살 차이 나고 그 이상 차이 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두 번째 결혼에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관편관인데 편관이 두 번째잖아요. 왜냐 이렇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갑기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연하 남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결혼은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 무인일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죠. 갑기합이 어떻게 무게합과 그랬다는지. 왜냐면은 이 식간이 갑은 밑에 있고 1단계고 기토는 요 위에 있습니다.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그래서 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나이가 어린 합입니다. 이 갑기합이.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보통 연하 남일 가능성이 많고 이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한다. 30대 그죠? 한 중반 돼 가지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할 적에는 연애 생활로 해서 이제 이거는 다 보냈다 치고 이 편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연하일 가능성도 많더라. 그리고 합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떻다? 괜찮다.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2운성으로 보면은 자, 을묘는 먼저 기묘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기묘가 12운성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묘. 제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라 그랬죠. 12운성을 해 삼합을 제가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묘미. 묘는 삼합이 해묘미로 들어가잖아요. 기토는 화도 동법에 의해서 정화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화를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정화잖아요, 화. 같은 오행, 화의 글자가 있는지 봐라 그랬죠, 먼저. 없다. 없으면은 화랑 충을 하는 오행. 뭡니까? 수죠. 그럼 수의 글자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있잖아요, 해수가. 그러면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이게 음이잖아요, 정화는. 그럼 음이면은 절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충을 하는 관계면은 절 아니면 태다. 근데 음양이 같으면은 절이고 다르면은 태다. 음인데 이거는 양이잖아요. 해수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음양이. 그러니까 태인 거예요. 태. 그래서 정화에게 해수는 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토에게 해수는 태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가 들어가는 삼합을 찾아라. 뭐냐? 병태대다. 병태대. 그래서 음가는 가운데 먼저 쓴다, 먼저 온다 그랬죠. 병, 그 다음에 앞으로 태, 뒤로 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화 기토는 해수를 보면은 태지에 놓이고, 묘를 보면은 병지에 놓이고, 미를 보면은 대지에 놓인다, 관대지에.
그래서 묘기 때문에 뭐다? 병이다, 병. 병. 자, 그래서 기묘는 병을 놓았습니다. 편관에다가 병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죠? 남편이 병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멀리 그러니까 기묘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같은 경우는 내 직장에서 만난 남자거나 어디 멀리 타양에서 온 남자다. 남자가 나랑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나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학교 공부로 멀리 유학을 와가지고 나랑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이병으로 배우자분이 들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 병궁이라 그랬죠, 일치는. 병궁을 낳았다. 병궁의 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을묘는 록이죠. 12운성에. 갑이 묘를 보면 왕입니다. 왕으로 자, 좌했다 그러죠. 지지는 지장가는 좌를 집안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병궁에 로왕자였다. 로왕으로 앉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로왕이기 때문에 건면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면성실, 부지런하다. 건면성실한 사람이고, 어떤 직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도 받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병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이 좀 출장을 자주 다닐 수 있더라. 출장을 자주 다니거나 아니면 이동이 좀 잦은 직업을 가지고 건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더라. 남명은 관이니까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로왕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활동적인 자식이다.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하다. 혈기왕성한 자식을 두더라. 근데 병궁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식이 일찍 유학을 떠날 수 있더라. 유학을 떠나서 부모랑 떨어져서 살 수 있다. 병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록으로 앉아서 병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철이 좀 빨리 듭니다. 애들이.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같은 또래 애들보다는 좀 빨리 합니다. 요새는 독립하는 게 효자죠. 효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죠? 나이가 40 넘어서도 부모 그늘에서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근데 이 기묘 남자의 자식 같은 경우는 자립심이 강하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도 빨리 하고 아주 혈기왕성한 애다. 그리고 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이 능력이 있다. 어쨌든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데 남편이 병궁 속에 로왕으로 들어있으니까 남편은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고, 자, 이 정편을 함께 뒀다는 거는, 그죠? 직업이 이동이 잦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한테도 관은 직업이니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직장 이동, 변화가 잦을 수 있다. 기묘일주는 남녀가 다. 그래서 능력은 있으나 이 직장을 자주 이동을, 옛날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IMF 이후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들어간 직장만큼 그런 대우에 비슷한 조건의 직장을 그 다음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죠? 처음 직장을 구할 땐 뭐 자기 능력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두고 나오면 다시 요새는 대부분 계약직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랑 비슷하게, 자, 여자한테도 아까 관이 둘이니까, 그죠? 결혼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그게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관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관이 있고 편관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와의 낳은 애가 정관이라면 그럼 편관은 뭔데? 애인한테서 난 겁니까? 그래서 남자 역시도 그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결혼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일주는 남자건 여자건 항상 이성으로 인한 어떤 구설, 문제가 암시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자기 관리를 잘해라.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런 연애 생활을, 결혼 안 한 사람이 연애 생활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좋은 거지. 그만큼 능력자라는 거잖아요. 연애 생활 많이 하는 것도.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기묘는 관만 두고 있어서 나머지 다른 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자, 식신을 한번 인정을 해봅시다. 식상이 뭐죠? 금이죠. 제가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인데 왜 경금이 아닌 신금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엄에는 엄이 짝이 되고 양에는 양이 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엄이기 때문에 엄이 오는 겁니다. 육식갑자에서 신묘는 있어도 경묘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식상이 어떻게 놓입니까? 식상이 신묘 절이죠, 절. 절에 놓여요. 절에 놓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조금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절에 놓이고 병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무인을 했잖아요. 무인이랑은 자 무인도 자 식상 경금이 절로 인정이 됩니다. 기묘도 절로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병궁이잖아요. 무인은 이게 뭡니까? 생입니다. 무인은 절에 놓였더라도 생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기묘는 병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인 같은 경우는 절로 놓여도 생 안에서 절이기 때문에 자식과 어떤 인연이 단절된다든지 그런 건 안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묘 같은 경우에는 병이 놓였기 때문에 병은 뭡니까? 역마죠, 역마. 12신살에서 제가 역마라고 했습니다. 병은 무조건 역마를 떠올려라. 그래서 끊어지고 역마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좀 떨어져 살 수가 있다.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그죠? 빨리 독립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떠나서 혼자 사니까. 근데 어머니 심정에는 마음에는 이게 그죠? 마음이 아프겠죠. 항상 자식 걱정에. 그리고 병은 말 그대로 병입니다. 병들병자죠. 끊어져서 병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플 수 있다.
자식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자식이 공부나 이런 걸로 해서 부모랑 떨어져서 어디 저기 자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랑 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자식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이미 병에 대한 이 병을 역마로 해서 물상을 지금 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모랑 다 같이 산다. 그러면 이 병절이 물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아프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나 뭐 학교 진학을 어디 멀리 있는 데로 가려고 한다. 그럼 보내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식상이 절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끈기가 부족합니다. 끈기의 인내가 부족할 수가 있더라. 왜냐하면 이 식상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일종의 아니 제가 그거는 인성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식상이 절에 놓여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활동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주 끊긴 중단된다.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끈기 인내가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하다. 그래서 추진하던 일들이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주.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자, 그리고 병궁, 식상이 병절에 놓여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이 많다 적다? 말이 적다. 보통 여자들처럼 말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좀 적은 편입니다.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 식으로 잘 나타나더라. 그리고 한번 이제 식상을 봤으니까 재성을 한번 봅시다. 자, 재성이 어떻게 들죠? 자, 수조수, 수면, 자, 개수를 가져옵니다. 인정을 합니다. 개수를 가져오면은, 자, 개묘, 어떻게 됩니까? 자, 복습해볼까요? 자, 해묘미, 자, 삼합을 일단, 자, 이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오르면은 종이에다 쓰십시오. 해묘미하고. 지지의 삼합을 쓰고, 자, 개수는 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같은 수의 글자가 있는지 먼저 봐라. 있습니까? 있죠. 해수가 있잖아요. 그죠? 있더라. 있으면 뭐다? 12운성에 록 아니면 왕이다. 같은 거는. 그럼 이게 록이냐 왕이냐? 해수가. 음양이 같으면은 왕이고, 음양이 같으면은 록이고, 음양이 다르면 왕이다. 그러면 음이잖아요, 개수는. 해수는 양이잖아요. 음양이 다르네? 왕이죠. 그래서 이게 왕입니다. 개수에게 해수는 왕이다. 뭐 왕이 들어가는 삼합이 뭡니까? 생왕묘죠. 중간서부터 한다 했죠. 생왕묘 이렇게. 그러면 재성이 어떻게 돼요? 개묘. 자, 묘가 어떻게 든다? 생으로 든다. 그래서 기묘는 식상은 불리함이 있는데 재성이 그나마 유리하게 들었죠. 생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재성은 병궁의 생으로 인종인 거니까 생존한다. 병궁에 생존한다. 그래서 기묘는 돈 버는 능력은 있더라. 동계산 잘합니다. 재성이 생으로 든 사람들은. 돈 버는 능력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상은 절에 놓였는데 재성은 생으로 놓였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좀 어떤 이런 투자적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식상은 내가 이렇게 몸을 쓰는 거잖아요. 절로 놓였으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일을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그런데 재성은 생으로 들었네? 그럼 몸 쓰는 일이 아니고 뭘로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까? 투자 같은 거. 그리고 주로 지식, 두뇌, 욕심이 많고 재성이 병궁이 생으로 들어 욕심이 많고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니면 어떤 머리 쓰는 일을 이 사람은 잘하더라, 타고났더라. 그래서 식상이 절로 돌면서 재성이 이런 생이나 뭐 로광 이런 걸 얻으면은 잘못 빠지면은 이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빠지면.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돈은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도박이지. 도박, 투기. 그러니까 아까 투자에 대한 능력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 투자에 대한 능력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지나쳐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자제해라. 자, 기묘에게 재성은 일단 재성은 부친입니다, 그죠? 기묘일주에게 부친은 병궁에 생존한다. 뭡니까? 부친의 덕은 있다, 보통. 병궁의 생이기 때문에 부친이 그래도 검연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이 자식 키우느라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다. 보통 능력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병안에 생 놓인 사람이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말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인물이 좀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체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재성을 병궁생으로 놨다는 거는 이게 부지런하고 활동력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또 어떤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냐면은 바람기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은 역마다 무조건 역마를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생하면서 돌아다니는. 이게 바람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는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끼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너 바람 피지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어떤 좀 끼가 있다. 그래서 이 끼로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이 한번 봐야 될 게 일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머리가 인성을 한번 봅시다. 자, 인성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인성은 뭐죠? 기묘, 화죠, 화. 화가 자 이제 정묘를 가져옵니다. 정묘를, 정화를. 정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 병이죠, 병. 그죠? 병입니다. 아까처럼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해묘이다. 자, 다르잖아요. 수고, 화고, 화수, 그죠? 다르다. 그러면 절태다. 근데 음양까지 다르다. 그럼 태다. 태. 병, 태, 태. 그래서 묘는 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병으로 나타납니다. 병. 병으로 인정을 합니다. 병궁의 병종이다. 야, 역마의 역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바쁜 사람이죠. 기묘의 어머니는 역마를 따블로 놨으니까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은 말 그대로 병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세게 놓은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병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말을 쓰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병의 특징이. 병이 들면은 반대로 오죠? 병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아다니면 여행을 가거나 바깥바람을 쐬면은 병이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드는 많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병이 있다는 거다. 아프다는 거다. 김효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인성은 자 공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부모랑 떨어져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좀 멀리 가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하숙을 한다든지 집이랑 좀 떨어져서 가기 쉽더라 해서 부모랑 공부 때문에 떨어져 살 수 있다. 아니면 대학교를 그죠? 어디 멀리 있는 학교로 가서 가게 되든지. 근데 이렇게 세게 놓으면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떨어져서 살게 되고 아까 이성을 조심해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나 자기 스스로 알아서 기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건 좋은데 그렇죠? 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임신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만 조심하면은 얼마든지 사귀어도 괜찮아요. 요새 뭐 초등학생도 뭐 알 거 다 아는데 그죠? 요것만 조심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실컷 사귀라. 그게 오히려 액땜하는 길이고 더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재성은 생으로 듭니다. 재성은 생. 인성은 병으로 드네. 그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공부한다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재성으로 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놓을 적에는 이 사람이 공부는 머리 회전은 좋은 사람이에요. 도는 사람인데 보통 공부로 해서 성공까지 출세하는 것까지는 가기 힘들더라. 역마기 때문에 공부가. 자, 그런 식으로 들기 쉽더라. 자, 일단 관도 한번 봅시다. 관을 보고 이야기하자. 요 관이지. 자, 이 사람은 관이 그죠? 아까 어떻게 됐죠? 로광으로 놓였다 그랬죠? 로광으로. 자, 관은 로광이다. 자, 이 사람의 관은 직업은 로광을 얻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은 병이다. 재성은 생이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기묘가 제일 좀 어떻게 되나? 인생에 그 좀 평탄하게 사는 거는 공부한다고 유학 가는 사람이죠. 그죠? 유학 가는 사람이에요. 해서 직장이 어떻습니까? 로광을 얻었죠. 로광을. 병궁 로망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활동력이 많은 사람이고 멀리 있는 곳에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어쨌든 건면성실하고 직장에서 로망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능력이. 그러면 보통 이런 같은 경우는 멀리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성은 어떻게 돼요? 명궁에 생존을 하죠. 그래서 그 직장 생활로 해서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장사 사업이 잘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일단 장사 사업을 하려면 재성이 좀 괜찮게 들어야 되죠. 재성은 병궁생으로 들었기 때문에 장사 사업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데 자 뭐가 문제냐? 식상이 문제인 거야. 식상이 절로 들어버렸다. 절로 들고 이 사람은 그 식상이 공망 맞았습니다. 공망.
아시겠어요? 해묘미. 아니. 기묘가 공망이 뭐예요? 신유입니다, 신유. 공망 보는 법, 제가 이것도 또 복습인데, 자, 보세요. 쉽게 보는 법. 아니,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 끊기니까, 이야기가. 기묘는 공망이 신유다. 검이다, 검.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식상이 절로 놓이면서 공망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한다, 못한다? 말은 잘하지만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쭉 이어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 말이 좀 적다, 말수가. 이 사람은. 그리고 식상은 몸을 쓰는데 어떤 활동력이잖아요. 이게 절을 맞고 공망까지 맞았더라. 그래서 이게 받쳐줘야 사실은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장사나 사업을. 이게 힘들더라. 그러면 재성은 병궁의 생종이니까 괜찮잖아요. 돈 버는 능력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사, 어떤 사업을 하냐?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머리 쓰는 일, 머리 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쓰는 사업. 그래서 소위 사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직장, 직업, 전문 직업인 이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해라. 거기서도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은 관이 그죠? 정편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어떻게 한다? 항상 다른 직장을 살펴봅니다. 딴 데 또 없나? 더 좋은 데 없나?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관이 정편이 혼재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안 된다. 직장 옮기지 말고 한 군데에서 꾸준히 다녀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람은 인성이 병의 병이고 재성이 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거 있죠. 공인중개사 잘합니다. 역마잖아요, 역마. 문서. 인성은 문서다. 문서가 역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문서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잘 맞아요, 이 사람. 그래서 돈을 번다. 이런 쪽도 맞더라. 식신, 재성, 인성, 관. 그죠? 다 봤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은 그 남자든 여자든 이런 모습이 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비겁이란다. 그렇죠. 비겁이 만약에 어떤 비견이 있다. 기토 운이 오든지 원국에 기토가 하나 더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비견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 묘 중에는, 자, 간목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합을 해버리죠. 합을. 이게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 남편. 그래서 기묘 여자 같은 경우에 이런 비견이 들어올 땐 삼각관계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리저리 좀 결혼 생활에 좀 불리함이 있는 그거다. 남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아니다. 하여튼 여자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렇더라. 그리고 자, 이 기토는 자 이게 곡각살입니다. 곡각. 곡각은 자 을목, 기토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곡각입니다. 묘는 현침입니다. 현침이다. 그래서 곡각에 현침을 놓고 묘는
저 당사주로서 이게 파거든요. 깰 파자. 파성입니다. 파성. 천파성이라고 하는데. 파성입니다. 깰 파자. 그래서 곡각에다가 현침에다가 파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묘일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묘는 병이잖아요. 병은 역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묘는 역마성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자기 일지에다가 역마를 둔 사람이니까. 자, 거기에다가 기토는 천문지리로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흘러다니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역마를 뒀죠. 이 사람의 역마성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마성이. 그래서 일찍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찍 부모랑 떨어져 살 수 있다. 공부 때문에 뭐 멀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떨어진다는 게 그죠? 부친이든 모친이든 부모가 어떤 그죠? 이렇게 헤어져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좀 떨어져서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묘일주는 부모님 가족 관계에 조금 어린 시절에 조금 그 아픔, 눈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헤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원체 이 일주 자체가 역마로 강하게 뭉쳐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본인 역시 그죠? 이게 묘라는 글자가 자, 딱 중간이 갈라졌잖아요. 이게 12지지에서 보면 유일한 글자입니다. 중간이 글자가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배우자 궁에 그래서 묘목이 놓이면은 자, 이런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지든지 아니면 재물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뭐랬어요? 직장 생활을 때려치지 말고 웬만하면 직장에 꾸준히 다녀라. 그리고 결혼을 좀 늦게 해라. 결혼하기 전에 연애 생활 실컷 해라. 연애. 아이만 안 가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자, 보면은 이건 이제 기토는 뭐 어떤 밭입니다. 그죠? 덜판, 토끼. 덜판에 토끼가 뛰노네. 그죠? 그래서 이 기묘는 이게 좀 행동이 재빠릅니다. 행동이 재빠르다. 좀 급한 거죠, 또 성격이. 급한 성격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리고 들판에 토끼가 풀을 떴지만은 항상 어떻습니까? 뒤를 조금씩 세우고 어디 매나 아니면 자기를 그 어떤 먹힐까봐 뭐 여우나 이런 거한테 잡고 그래서 항상 길을 조금씩 세우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또 현침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좀 여행을 가거나
바깥 활동을 하면은 몸이 좀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 약수터에라도 좀 자주 다녀라. 그리고 이제 이 기토는 자, 동물로는 이게 기토가 뭐냐면 개. 바다의 개입니다, 개. 이 개가 뭐예요? 집게발이 있잖아요, 집게발이. 그래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묘는 또 현충이니까. 그래서 이 김효일주는 고집 셉니다. 의외로. 고집 세고 좀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꽂히면은. 예. 그래서 만약에 친구나 이제 뭐 누구와 이 척을 진다 그러죠. 딱 싸워서 마음이 딱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분 다시 안 만납니다. 안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예. 한번 딱, 저건 아니다. 너 싫어.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화해가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런 그게.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그런 그게 있다. 그리고 그런 집요함이 마음에 어떤 내가 한을 품잖아요. 한을 푼다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울함, 뭐,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은, 이걸 꼭 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사과를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김효일주는. 너 10년 전에 나한테 너 그때 왜 이랬어? 당사자는 기억합니까? 기억도 못하죠. 하도 오래돼서. 근데 김효는 그거 따집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사과해. 그래서 동창회에 와가지고 사과 받아냈어요. 김효주. 그래서 자, 이 김효주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한 발짝 양보를 해라. 항상 배우자한테 양보를 하고 웬만한 건 좀 참고 넘겨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좀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니면 좋습니다. 연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아까 기토는 논밭이잖아요. 기토가. 근데 묘는 뭡니까? 우리가 화초잖아요. 논밭에, 이런 논밭에 뭐를 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예, 뭐 농사 이런 데에 이 사람들은 취미를 가지면 좋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자질이 있습니다. 뭘 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취미를 가지면 부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뭐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거나 하면은 많이 부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이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될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 김효는 공망이 뭐라고 했죠? 제가 신유가 공망이라고 했죠. 한번 그러면 공망 찾는 거를 한번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12신살, 12운성, 뭐 지장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포기하고 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상 같은 거 이런 걸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12운성도 모르고 명리 배운 지 1년이 넘었는데 12운성을 모르고 공망도 모르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물상 같은 걸 배우면 처음에 재밌죠. 그죠? 초원에 밭에 토끼가 뛰어가는 거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뭐 화초를 심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물상은 처음엔 재밌는데 배운 지 6개월 됐을 때가 초절정기입니다. 물상은 초보가 물상을 바로 배우면 이때가 제일 잘할 때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자, 왜 신유가 공망이냐? 공망을 쉽게 찾는 거를 제가, 자, 이 왼손을 보는 거예요, 왼손을. 자, 이게 왼손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먼저 손가락, 전체 손가락. 자, 우리가 손이 이래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마디가, 그죠? 손마디입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옛날 선조들이. 자, 12지지를 여기서부터 쓰는 겁니다요. 네 번째 손가락 마디 요 밑에. 여기가 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알겠죠? 자, 이 엄지손가락으로 짚어나가는 겁니다. 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놓고 보면은, 자, 모서리 기퉁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신사해가 자리 잡고 있죠. 인, 신, 사, 해. 인신사해. 인사신해. 이렇게. 모퉁이에는. 그죠? 그래서, 인묘진. 모퉁이에서 시작하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이렇게 방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공망을 보는 법을. 이걸 꼭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이걸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안 뽑아도, 그냥 엄정 매를 맺히려고 생일만 알아도 당사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대략의 운명의 행로를 뽑아낼 수가 있다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기묘다. 자, 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묘 자리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을 여기 딱 갖다 대세요. 묘. 그럼 여기에 기토를 놓는 겁니다. 묘 자리에다가 기토를 놓는 거예요. 기토를 놓아서 기부터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자, 십간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가죠. 그죠? 요가 묘니까 묘 자리에서부터 기를 놓는 거예요. 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경, 신, 임, 개. 개수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밑도 자리, 여기에서. 그래서 개수가 끝이 나면은 그 뒤에 오는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신유가 공망입니다. 기묘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기묘 말고 아무 글자나. 자, 예를 들어 정사가 있다. 자, 해봅시다. 사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자, 갖다 대면서 정화를 요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간을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정부터. 무, 기, 경, 신. 자, 무, 기, 경, 신, 임, 개. 자축이 공망이네. 보세요. 이 사화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뒤에 두 자리 나와. 자축. 그래서 정사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수공만. 그래서 수극화 되니까 정사일주는 뭐다? 관이 공망 맞았다. 관 공망이다. 또 해볼까요? 자, 아무거나 해봅시다. 자, 만약에 개유라는 게 있다. 자, 개유 해봅시다. 유검이 어디 있습니까? 유검이 여기 있죠. 유검에다가 개수를 놔라 그랬죠. 여기에 개수를 넣습니다. 개수를 넣고, 자, 개에서 끝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여기서 개 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개. 그러니까 그 뒤에 두자, 술해, 수레가 공망입니다. 수레가 공망인 일간들은 다 종교에 관심이 많거나 어쨌든 종교물상입니다. 수레 공망이면. 개유는 종교에 관심 많습니다. 수레가 공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레는 천라지망이라고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자, 천라, 하늘의 거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망은 뭐냐면 진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천라지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레는 천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거물이 공망이니까 뭐야? 빵꾸 났다, 구멍 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다, 기운이. 그래서 종교 아니면 무속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관련이 좀 있다. 왜 이게 하늘을 뜻하는 건 십간의 병화거든요. 병화입니다. 병화가 술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묘하죠. 묘지에 들죠. 해에 어떻게 됩니까? 절에 들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해서 병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병화가 곧 태양이 곧 하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라라고 합니다. 천라. 지망은 뭐겠어요? 병화가 하늘이라면은 상대적인 임수 물은 밑에 있고 화는 위로 가잖아요. 기운이. 그래서 이게 땅을 뜻하는 겁니다. 수는 무조건 밑으로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임수가 어떻게 돼요? 진토에 인묘되죠. 사화에 절된다. 바다가 사라지는 거죠. 바다가. 묘에 들어서 끝나버린다.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걸 지망살이라고 합니다. 천라살. 합쳐서 천라지망. 어쨌든 수레가 공망이면은 종교무속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면은 종교무속과 관련이 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구설 살아가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갑자수는 갑자도 수레 공망입니다. 보실래요? 요 자수 갑이잖아. 갑. 그죠? 자수에다가 갑을 놓으라는 거잖아요. 갑자면은 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 뒤에 두자 수레죠. 수레 공망. 갑자. 자, 이제 한 2개만 더 해보고 이제 끝냅시다. 저도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다. 자, 아무거나 뭐 해볼까요? 자, 경호를 한번 해볼까요? 경호도 뭐지? 뭐 공망이지? 신유 공망인가? 같은데. 자, 오하, 경. 여기다 경, 신. 자, 여기다 경을 놔라 그랬죠? 경, 신, 임, 개. 수레 공망. 경호도 수레 공망. 다른 공망을 해봐야 된다. 보면, 자, 경호는 그렇다 치고, 그럼, 자, 경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자는. 자수에다가 경을 놓잖아요, 이번에는. 그죠? 여기다 경을 놓고, 경, 신, 임, 개. 뭐 공망입니까? 진사 공망. 진사가 공망이더라. 진사는 토 공망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지망살이라고. 땅에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진사공망이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무거나 뭐 해볼까요? 한번 자, 만약에 신묘라는 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신묘. 자, 신묘다. 그러면 묘. 어디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신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신, 임, 개. 그렇잖아요. 묘에서 신, 임, 개. 뒤에 두 글자는 오미 공망이에요. 화 공망이에요.
10년. 화공망이니까 뭐예요? 관공망이죠. 화가 공망. 이 사람 관이 공망 맞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이 공망만 알아도 대충 나오잖아요. 관이 공망 맞았다? 그럼 이 사람 직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다 때리칠 가능성이 많겠죠. 관공망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누구다? 남편이 공망이다. 남편이 있어도 허전하다. 해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뭐 해볼까? 아무거나 해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병술 해볼까요? 병술? 자, 병술. 병술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 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게. 여기. 병. 여기다 병을 놓고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 정, 해보세요.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럼 뭡니까? 이것도 오미공망이네.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뒤에 두 개, 오미. 오미공망이더라. 좀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임술이 있다, 임술. 자, 임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술에다가 임을 넣는 거죠. 임계. 임계. 뭡니까? 자축공망이다. 자축공망. 개수는 바로 끝난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개미가 있다. 그죠? 미토잖아요. 여기다 개를 놓는 거잖아요. 개! 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럼 뭐 공망? 신유공망. 개미 신유공망.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임술은 자축공망이니까, 비견이 공망이잖아요. 형제가 공망 맞은 거예요. 개미는 신유공망이죠. 인성이 공망 맞은 거예요. 엄마가 공망 맞은 거예요. 부모, 모친이 공망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친이 공망을 맞았는데, 인성이 공망을 맞았는데, 특히 어린 시절 좀 눈물이 있겠죠. 사연이, 개미는. 그래서 그냥 봐도 나오는 겁니다. 공망만 봐도 대충은 그죠? 나오죠.